네, 지난번 튜터 세션 때 짚어드리지 못한 내용들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이버전스 파트의 2-11 example 2-11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플럭스 비벡터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very long current carrying wire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렇게 아주 긴 전선이 있고요. 어, 네, 하고 이제 중요한 점은 inversely proportional to distance, 거리에 반비례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반비례하게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축이라고 가정했을 때 circumferential이라는 뜻을 통해서 이제 이게 회전하는 방향으로 비벡터가 존재한다. 그런데 거리에 반비례하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비벡터를 이제 r분의 어떤 그래도 상수를 줘야 되니까 그냥 임의의 값 k, 무슨 값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임의의 값 k를 집어넣은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다이버전스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라고 하고 있고, 직접 식을 통해서 계산해 봤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각각의 텀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이제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이 여기 R항이 있고 R항이 있으니까 그로 나눌 수 있다라고 쉽게들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미분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미분항 뒤에 있는 R은 그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미분하면 1인데 왜 붙어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BR의 항이 R의 뭐 1, R분의 1에 비례할지 R의 3 세제곱에 비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R과 이제 BR, 그러니까 다른 벡터로 뭐 AR, 뭐 ER 이런 게 되겠죠. 그 성분을 그대로 남겨둔 채 곱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분을 취하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경우에는 이제 BR이 이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BR이 파셜 R분의 파셜 R 곱하기 R분의 K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R과 R이 서로 약분이 됩니다. R과 R이 서로 약분이 돼서 K 상수가 돼요. 그러면 이 항은 그냥 0이 돼버립니다. 뒤에 왼쪽에 있는 R분의 1에 상관없이. 그래서 해당 값은 최종적으로 0이 됩니다. 0이라는 뜻은 이게 물리적으로 솔레노이드 필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필드라고 하는 것은 어, 이게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가 제로라는 뜻 솔레노이드 필드라는 것은 방사하는 성분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성분이 이렇게 방사하는 성분이 있음과 동시에 동시에 이렇게 회전하는 성분이 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경우를 솔레노이드라고 하고, 때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혼동하기 쉬운 게 컬이 0이 아니면 솔레노이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컬을 배웠을 때 컬이 0이 아니면 무조건 솔레노이드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솔레노이드이 되는 조건은 다이버전스가 0이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로테이셔널의 조건은 컬이 0이 아니면이 아니라 다이버 그 이로테이셔널이 다이버전스가 0이면 아니면이 아니라 컬이 0이면, 그러면 이로테이션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그 둘이 더해진 결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방사와 회전을 동시에 하는 이런 필드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둘 다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둘 다 솔레노이셜도 이로테이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2-11장 문제와 솔레노이드 개념을 짚어봤고요. 네, 다이버전스 티어럼 얘기했듯이 네, 전체 부피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다이버전스를 더한 것은
전체 부피에 있는 다이버전스에서 정한 것은 그 외부 표면적, 외부 서페이스에서 이렇게 발산량만 더한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혹시 이거는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늦게 알려드려 풀어보셨겠지만 뭐 이런 다이버전스를 계산하는 것 그리고 이 발산량을 계산해서 적분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에 여유를 둡니다. 그 비교하는 것에 여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계산을 둘 다 할 줄 아셔야 되고 각각의 계산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접근할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개념이고 첫 번째 문제가 example 2-13번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먼저 필드가 이제 R에 대한 필드로 주어졌고요. 이때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또 쓰고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다이버전스를 구해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 F입니다. 이게 보시면 AR 성분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분들은 과감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미분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20분의 1 셜 R분의 셜 여기가 붙어야 되는 게 R제곱 그리고 여기 있는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KR 이게 그대로 들어야겠죠? KR 플러스 미분함 0, 미분함 0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미분을 해줍니다. R 세제곱이니까 3 R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R 제곱분의 K 3 R 제곱은 꼭 3K로 나옵니다. 3K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다이버전스 크기는 3K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서페이스에 있는 서페이스에서 발산량을 한번 구해볼 텐데요. 저는 사실 서페이스 발산량 구하기 전에 이 다이버전스 가지고 바로 적분을 취합니다. 바로 적분을 취하는 이유는 저는 이게 좀 더 간단하기 때문인데요. 요거를 취할 때 보시면 제가 볼륨에 대해서 적분한다라는 거는 그냥 부피를 구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부피를 구하는데 중요한 점은 이게 만약에 다이버전스한 결과가 이렇게 3K로 안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R에 비례한 식으로 나타나거나 뭐 R분의 1에 비례한 식으로 나타나면 그때는 적분을 그냥 부피를 구한다라고 할 수 없고 그 이제 여기마다 이제 그 다이버전스 값이 다르기 때문에 R마다 적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이버전스의 결과가 3K로 그냥 컨스탄트 상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진짜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다이버전스한 결과를 그냥 부피를 구한다고 생각해서 어 그래서 이거를 3K 곱하기 저는 바깥 부피 이게 볼륨입니다. 볼륨처럼 안 보이겠지만 바깥 부피 빼기 안쪽 부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부피는 아마 3K이고 3분의 4 파이 R2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파이 R1 세제곱 맞겠죠? 네, 3분의 4 파이 R로 나오게 되고 얘는 정리하면 4 파이 K R2 세제곱 마이너스 R1 세제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할 스텝은 이게 그 다이버전스 티오럼을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서페이스에서 나간 발산량으로 구했을 때와 같은지를 봐야 합니다. 구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아우터 서페이스를 구하는 과정을 보시면 이제 네. 저희가 최종적으로 할 것은 이 전체 서페이스에 대해서 네, 전체 서페이스에 대해서 f 닷 s를 진행할 겁니다. 이제 무엇이냐면 이게 서페이스에 대한 면적 벡터라는 게 있겠죠. 서페이스 면적 벡터라는 것은 보시면 이런 바깥의 원을 기준으로 보면 면적 벡터는 밖으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이고 지금 보시는 이 안쪽 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 벡터가 이렇게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제 그 저희가 구하려는 부피를 기준으로 보면 좀 더 쉬운데 부피 기준으로 이제
부피에서 빠져나가는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 안쪽에서는 이 안쪽을 향하는 방향이 그 이제 DS의 노멀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DS 벡터는 쪼개서 이제 그 제가 계속 말하는 노멀 벡터 성분과 그냥 DS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천천히 쪼개서 풀어보는 걸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노멀 벡터 바깥의 원에서는 바깥의 원에서는 이 노멀 벡터가 자 바깥을 향하잖아요. 근데 바깥을 향하는 거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을 향하는 거니까 이게 AR 벡터와 같아요. 근데 안쪽에 있는 그 구에서는 이제 반대 방향을 향하니까 마이너스 AR과 같습니다. 이게 기본 원리고요. 이걸 바탕으로 풀이를 진행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면적 적분은 지금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2파이분의 0 그리고 파이분의 0 그리고 반지름이 먼저 바깥부터 할까요? 바깥부터 하게 되면 이제 F가 K, R2 그리고 AR이 되고 거기에 다 프로덕트 DS가 이제 AR 방향이었죠. 바깥에서는 그리고 DS 근데 DS는 저희가 여기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저희가 쪼개지잖아요. 그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쪼개지는 값은 네 R2 제곱 사인 세타 D 세타 D D 파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 원리 때문에 그냥 교재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다 프로덕트 되기 때문에 이게 1이 나와서 책에 있는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수학적으로 적분하면 그대로 여러분이 풀으셨을 듯이 4 파이 K R2 세제곱이 됩니다. 아,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잠시만요. 이거랑 먼저 식을 일단 완성된 식을 먼저 적겠습니다. 이게 아우터 쪽입니다. 이게 아우터 서페이스였고 이제 안쪽 서페이스를 더해줘야 됩니다. 2파이 여기서 2파이 파이에서 0 그리고 K R1 그리고 네 F는 똑같이 AR 벡터인데 여기에 다 프로덕트 하는 값이 마이너스 AR 벡터입니다. 마이너스 AR 벡터예요. 그리고 R1 제곱 똑같이 블라블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이 서페이스가 향하는 이 노멀 벡터가 바깥에서는 AR 방향과 같아서 더하는 식이 됐는데 이 안쪽에서는 AR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더하고 빼게 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과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듯이 책으로 볼 수 있듯이 4파이 k r 2의 세제곱 빼기 4파이 k r 1의 세제곱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그냥 더하고 빼고가 아니라 더하고 빼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노멀 벡터라는 이 서페이스의 노멀 벡터 그러니까 서페이스로부터 수직한 방향의 벡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이 두 값이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정리만 하면 같은 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2-7번 다이버전스 티어럼 문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이거에 조금 더 응용 버전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벡터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스몰 r 방향과 g 방향이 있겠죠. 그럼 이거를 가능하면 조금은 그려보겠습니다. 조금은 그려볼 텐데 이게 시각화가 잘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은 그려볼 텐데 이제 갈수록 조금 작아지는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게 알 성분이 있는데 근데 갈수록 작아지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성분 위쪽으로 이제 향하는 성분과 아래쪽에서는 아래로 향하는 성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갈수록 작아지는. 네, 어, 알은 음수가 없지만 지는 음수가 있어서 밑에와 위에가 구분이 됩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푸셔야 되고 문제 조건은 이제 지축을 기준으로 2에서 4, 2의 원통 그리고 높이 4에 그리고 센터 기준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더 다시 한번 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는 아래 원통을 그려주고요. 다시 위로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때 높이가 4 그리고 요 반지름이 2인 그런 실린더를 주변으로 이제 토탈 아웃워드 플럭스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토탈 아웃워드 플럭스를 구하라고 할 때 이 말인즉슨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서페이스 적분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이제 A D 서페이스 방향 음, 옆에다 그냥 쓰겠습니다. 네, A D 서페이스 방향. 네,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면으로 나가는 거를 다 합치라는 거예요. 요 모든 면으로 나가는 걸 다 합치라는 뜻인데 이거를 구성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 서페이스 적분을 어디로 하냐? 이제 먼저 요 탑사이드에서 하고 바텀 사이드 요 아래쪽 판에서 하고 나머지 하나가 남았죠? 사이드 이렇게 이 원통을 두르는 이 사이드 면을 가지고 합니다. 사이드 면을 가지고 적분을 하고 위쪽 면을 가지고 적분을 하고 바텀 면을 가지고 적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점은 탑면과 바텀면, 사이드면의 그 적분하는 그 과정이 다르겠죠? 탑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R을 늘려 나가는 뒤 이렇게 얘를 한 바퀴 돌려서 원을 만들거나 이렇게 가상의 동그라미를 만들고 얘를 0에서부터 R은 0에서부터 이제 R까지 점점 키워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접근이 가능하고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정해진 어떤 R 거리에서 네, R 거리에 있는 여기 거리에서 이제 한 바퀴를 돌고요. 한 바퀴를 한 바퀴를 도는 게 이제 여기서는 평면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한 바퀴를 돌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높이만큼을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게 반지름, 지름을 표현한 거고요. 이게 높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드를 적분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과 바텀과 사이드에 적분하는 변수도 다르고 적분 범위도 둘 다 달라요. 그 점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탑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탑 같은 경우에는 아, 바텀이 쉬우니까 탑 먼저 썼으니까 탑 먼저 보겠습니다. 탑 같은 경우에는 네, 이때 G 위치가 어, G 값이 4입니다. G 값이 4입니다. 탑에서는 G 값이 4입니다. G가 4이니까 이때 A 벡터는 하는 과정을 잠깐만 지우고 다시 적겠습니다. 네, 씌우고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적분 범위는요. 네, 0에서 반지름이 0에서 2까지 R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그리고 R에 대해서 적분한 거를 0에서 2파이 돌립니다.
말했다시피 0에서 2까지 접근하고 0에서 2까지 접근하고 얘를 한 바퀴 돌려서 원을 만드는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네, 둘 다 성립합니다. 순서를 바꿔도 성립한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이때 보시는 값은 이제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계속 변하고 네, R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G 같은 경우에는 4 AG가 있습니다. 이 성분에다가 이제 다 프로덕트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위쪽 방향 서페이스 위쪽 방향을 다 프로덕트 해야 되겠죠? 이제 이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탑 방향에서는 여기서 AC를 다 프로덕트 합니다. AC를 다 프로덕트 한 게 아까 뭐였어요? DS 벡터를 쪼갠 것 중에 A 노멀 성분과 DS였죠? 그러면 이 DS 성분이 같이 적어줘야 되니까 DS 성분은 이제 위쪽 방향이니까 R은 D, R 그리고 이제 파이는 R, D 파이 이런 식으로 탑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탑을 기술하고 보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저희가 이쪽 위쪽 면적에 대한 성분만 하잖아요. 이쪽 면적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성분만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저희가 A 벡터가 이렇게 나타났지만 그중에서 저희는 이 G 성분만 쓰게 됩니다. 이제 AR과 AG를 다 프로덕트 하면 어차피 0이 되고 네, 이렇게 두 성분만 저희가 다 프로덕트 살아남기 때문에 얘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거를 우선은 앞서 두고 다시 바텀을 보겠습니다. 바텀은 똑같이 적분을 할 텐데요. 적분을 하는데 보시면 여기가 0입니다. 이 위치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래쪽 이 위치에서 하는데 여기선 0입니다. 반지름의 그 G의 높이가 그래서 G의 높이가 0이기 때문에 똑같이 H를 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 값이 결국엔 0이 나와요. 이 RAR 성분은 G랑 다 프로덕트, AG랑 다 프로덕트를 해서 없어지는 거고 이 뒤에 있는 AG 성분은 그 G 높이 값이 0이라서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경우에는 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마지막 경우로 사이드를 볼 텐데요.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먼저 높이를 0에서 4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름을 하기 위해서 0에서 2파이까지 한 바퀴를 돌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희가 AR 벡터가 있잖아요. AR 벡터. AR 벡터가 처음에는 중요한 점은 제가 설명드렸을 수 있는데 AR 벡터라는 녀석은 위치에 따라 다른 녀석입니다. 이 포지션에 따라서 다릅니다. 누구는 여기를 위치 벡터 R 벡터라고 쓰기도 하는데 어, 이, 이 원을 도는 동안 여기서 원을 도는 동안 이 R 벡터는 이렇게 한 바퀴 뺑그르르 돌아갑니다. 이 끝에 한 바퀴 이렇게 뺑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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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때 주의할 점은 저희가 여기서 이 서페이스 이 옆면에 옆면 원통의 그 노멀 방향도 똑같이 그때 AR 방향과 같습니다. 가장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이 결국 그때는 이제 이게 탑 바텀에서는 AG가 되고 바텀에서는 마이너스 AG가 되겠죠. 그리고 사이드에서는 AR 방향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는 과정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R, AR 플러스 여기 G, H를 할 텐데 저희가 결국 다 프로덕트를 AR과 하기 때문에 G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때 적분 범위는 easy 그리고 똑같이 RD 파이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얘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도 1로 사라졌죠. 어, 디파이는 이제 0에서 2파이까지 0에서 2파이까지 계산하고 파이는 이항 내에 변수가 없으니까 이제 0에서 2파이까지 그대로 올라가고 4도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4도 그대로 튀어나오고 이제 R이 적분되는데 어, R이 적분되면 R이 적분되면 2분의 R 제곱을 0에서 2까지 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텀이고요. 두 번째 텀은 0이 나왔고요. 세 번째 텀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는 다 프로덕트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AR이랑 AR도 이제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DG 같은 경우에는 0에서 4까지 그냥 빠져나오게 되죠. 이제 DG랑 0에서 4까지도 해결됩니다. 그럼 이제 R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R이 그대로 이제 2로 고정되죠. R 제곱, R 제곱을 하는데 이때 R이 2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4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디파이를 2파이를 돌려요. 2파이를 돌립니다. 그럼 2파이를 돌리면 이때 값을 그대로 얘네들을 다 곱해주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는 4, 다시 2로 나누니까 8, 2, 16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0, 똑같이 3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8파이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저희가 서페이스 여기 보시면 서페이스로부터 빠져나가는 걸 구할 때 항상 먼저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내용은 첫째로 이 노멀백 DS를 그냥 단순히 그냥 더한다 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DS가 향하는 방향이 이 벡터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뭐고 다른 방향이 뭔지를 찾는 겁니다. 아까 예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AR 방향이 벡터였기 때문에 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스몰 R 방향과 그 G 방향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DS의 방향도 이게 G 방향과 이 스몰 R 방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분을 할 때 그 두 가지를 같이 그려줘야 됩니다. DS가 DS의 A 노멀 벡터가 이제 위쪽 방향으로 AG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아래쪽 방향의 AG 방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반지름 방향인 AR 방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DS는 저희가 앞서 배운 식을 그대로 적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적분 범위를 구하는 과정은 이렇게 한 바퀴를 둘러도 되고, 이렇게 원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도 됩니다. 옆면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지름을 한 바퀴 뺑 돌아오는 방법도 있고, 이제 한 지름을 이제 층층이 쌓아서 네, 그걸로 원통의 그 면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이 문제를 한 번 더 다이버전스 디어럼으로 풀어야 됩니다. 어, 풀기 전에 잠시 슬라이드 한 장만 추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라가서 잉크는 날라가서 영상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얘를 이번 문제는 답이 생략이 되어 있네요. 비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까 XY 플레인으로부터 이제 올라와 있는 경우였는데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네, 가운데가 XY 플레인에 껴있는 경우로 보고 푸시면 됩니다. 네, 이 문제는 같은 경우에는 풀이하는 과정은 어,
답답한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서페이스 적분을 할 텐데 a ds를 할 텐데 얘를 이제 탑, 바텀, 사이드를 합니다. 탑, 바텀, 사이드로 나눠서 풀면 되겠고 이때 먼저 저희는 밑에 항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A 노멀 방향을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탑에서는 AR 방향, 스몰 R이죠. 스몰 R 방향. 바텀에서는 마이너스 AR 방향. 사이드에서는 이제 죄송해요. 실수했습니다. G 방향, 마이너스 H 방향, AR 방향. 이렇게 문제를 푸시게 되겠고, 이때 이걸 가지고 식을 기술해 보자면, 네, 탑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0에서 2파이까지 가고, 네, 반지름이 0에서 2까지까지 길어지는, 그리고 똑같이 A 벡터, 닷, DS 때 AG 벡터, 그리고 DS는 R, D 파이, ER, 그리고 바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0에서 2, 0에서 2파이, 똑같은 A 벡터, 닷, 마이너스 AG, R, D 파이, DR. 마지막 사이드입니다. 사이드는 0에서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겠죠? G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그리고 이때 보시면 0에서 2까지 한 번만 더 깔끔하게 쓰겠습니다. 그럼 범위가 G는 마이너스 2에서 G는 2까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 파이는 0에서 2까지. 마찬가지로 같은 A 벡터가 되어 있고, 네, 이때 다 프로덕트 하는 항은 AR 방향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R, if DG가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점은 이 항과 요 항이 요거 하나 달라요. 부호가 반대잖아요. 둘이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어, 둘이 상쇄가 되고 여기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해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가 아까 RAR 플러스 GH였죠? 그러면 여기 GH 텀은 삭제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어, R제곱은 그대로 나오면 되죠? R제곱이 반지름이 2였으니까 4가 나오게 됩니다. R제곱은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제 d파이랑 dg만 해주면 됩니다. d파이 같은 경우에는 2파이가 나오게 되고요. dg 같은 경우에는 네, 2 빼기 마이너스 2를 하게 되겠죠. 적분을 할 때는 그럼 길이가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은 32파이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풀어보실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이버전스 A를 해서 이 값을 비교하려고 할 텐데요. 다이버전스 A를 하는데 이 값은 R분의 1 파셜 R분의 파셜 어, R 곱하기 R 플러스 어, 세타 성분은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파셜 G분의 파셜 G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R제곱이고 R제곱 미분하면 2R이니까 2R분의 R 플러스 1, 즉 3이 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 다이버전스의 결과는 3이 되겠고 그럼 3도 똑같이 컨스턴트잖아요. 상수잖아요. 그럼 얘를 그대로 볼륨 적분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볼륨 적분을 할 때 저희가 제가 뭔가 잘못 계산한 게 한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G가
2h였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h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값이 더해지게 되는 걸로 나오게 될 거고요. 아마 네 그렇게 나오게 될 거고 값을 계산해 보시면 빠르게 계산한 8파이 플러스 8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값은 32파이가 아니라 네 48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맨 처음 구했던 게 18파이였고 두 번째도 48파이가 나오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다이버전스가 3으로 콘스탄트인데 이제 이 실린더 자체를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값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적분만 그대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네, 그대로 적분을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때 값은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죠? 밑변은 밑변은 이제 2 파이 2제곱 파이 r제곱 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높이는 4가 됩니다. 그럼 이제 부피는 16파이가 됩니다. 이 볼륨이 16파이가 됩니다. 조금은 다시 깔끔하게 쓰겠습니다. 볼륨이 16파이가 됩니다. 볼륨이 16파이가 되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원래는 이 다이버전스 A를 dv 해야 되는데 저는 얘를 그냥 전체 볼륨 곱하기 다이버전스 A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가 컨스탄트니까 그렇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때 계산했을 때 결과는 3 곱하기 16파이 즉 48파이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시오럼의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후 컬의 문제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